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 말 듣고 어떠셨어요? 무너지셨죠? 오늘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의 뜻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오셨던 아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치료 그만하려고요. 대신 나중에 시설 보낼 돈을 모으려고 해요. 아이가 그때 6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저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골든타임이 뭔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골든타임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에 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시기를 지나면 안 된다. 이 시기를 넘기면 끝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마트를 가면 신선한 채소를 가장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마트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시간 안에 가면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것은 그 시기에 했으면 더 빠르고 쉬웠을 것들이 이제는 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닫힌 것이 아니에요. 골든타임이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한 48개월 이렇게 보니까 한 5세, 조금 관대하게 보시는 분들은 6세까지도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든타임 이후에 왔던 아이 중에서는 8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한 2년 이상 하고 온 아이였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온 아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수업을 했더니 아이가 이제 말은 나왔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보니까 발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음을 잡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이 말씀을 부모님께도 드렸고요. 이미 아이가 굳어져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그 아이도 어쨌든 8살이 돼서 왔지만 단어로 하고 문장으로 말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치료를 못했다고 해서 이후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돼서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골든타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만 5세니까 거의 6세 때 왔는데 어머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가 왜 어린이집에서 혼자 노는지,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는지 걱정되신다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아이는 사회성 문제라기보다 소근육, 대근육 발달 자체가 너무 약해서 무슨 활동이나 블럭 쌓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애가 무너져요. 들어누워서 울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룹 활동을 하는데 옆에 아이는 블럭을 10개씩 쌓는데 이 아이는 하나도 잘 못 쌓아. 친구들하고 비교되고 안 되니까 짜증나. 그래서 계속 혼자 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소근육, 대근육부터 해서 신체적인 것들을 채우고 나니까 아이가 노는 것도 달라지고 그룹에서 노는 것도 가능해져서 그 아이는 되게 빠르게 종결했어요. 한 6개월. 뇌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성인도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아이의 뇌는 훨씬 더 유연합니다. 느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식은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3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6개월이 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합니다. 그 변화가 없는 시간이 사실은 쌓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뇌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처리하고 정보를 인식하고 회로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방 눈에 안 보이니까 부모님은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하는 소리밖에 못 냈어요. 가족들이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소통 방식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말은 못해도 원하는 것을 손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소통은 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언어라는 출구만 아직 막혀 있었던 거예요. 순서를 다시 잡았어요. 소통하는 방법,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언어를 연결했습니다. 6개월 뒤에 음절을 내기 시작했고 이후에 단어, 문장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쌓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출구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극이 들어가고 성장은 하고 있는데 아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수업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아이는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성장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느냐, 좀 천천히 가냐, 이 차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느냐예요.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조금 가다가 천천히 가도 좀 빨리 가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데, 이 방향이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부모님이 볼 때는 효과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바로 치료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주세요. 그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도 아이를 위해 뭔가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새로운 아이로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부모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아까 그 사례에 나왔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이가 이제 뭔가 시작하지도 않은 나이잖아요. 6살이면 2년, 3년 열심히 집중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한 건 아니다.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많고 앞으로 기회도 훨씬 많은데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다. 우리의 뇌가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이 발달 장애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시기가 만 18세예요. 그래서 제가 늦어도 만 18세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이후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시고 돈을 버시지 마시고 그 돈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 교육을 하고 치료하는 곳에 차라리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치료한 기간이 1년, 2년이냐에 따라서 아이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후에 아이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가급적 아버님이 안 되면 어머님이라도 제가 설득을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빠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더 정확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더 넓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이 나이와 상태에 따라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무료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